자, 명덕예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6번이에요. 6번에서는 3개의 수의 합이 6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에서 둘씩 곱한 것을 뺐더니 0이에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ABC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 되겠죠. A와 B의 완전제곱, 그리고 B와 C의 차에 대한 완전제곱, C와 A의 차에 대한 완전제곱,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2분의 1을 곱한 게 위의 식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0이 되었습니다가 된 거니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 뭐예요? A 빼기 B가 0이고, B 빼기 C가 0이고, C 빼기 A도 0입니다가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가 같아요, A, B, C가 같아요에 대한 조건인 거죠. 자, 그런데 더한 게 6이고 셋이 같은 거니까 뭐로 같아야 되죠? 2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B, C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8입니다 라고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K는 실수이고요. 그 다음 얘를 풀었을 때 허근 알파가 등장한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알파를 제곱하면 음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서의 한 근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도가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의 x자리에다가 허근 알파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알파가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K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고요. 그 다음에 K가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실수인데 거기에 허수를 곱한 거죠. 그 다음 얘는 원래 알파가 허수였지만 알파 제곱은 음수였기 때문에 얘도 실수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했을 때 0이 나왔다, 실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허수 부분이 사라졌다라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K제곱 마이너스 2K가 얼마가 되어서 0이 되어서 허수 부분을 상쇄시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K 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0 또는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 만약에 K가 0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알파 제곱, 그다음 여긴 사라지고 플러스 2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말이 되죠? 음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K가 0이 된다? 맞아요. 이거는 된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K가 2였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에 2를 대입했으니까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으니까 4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어서 0이 돼요. 알파 제곱은 0입니다. 자, 근데 알파가 뭐가 돼야 돼요? 알파 제곱이 음수가 돼야 되죠? 음수가 아니라 0이 나왔어요. 얘는 안 되겠네.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럼 가능한 K 값은 뭐다? 0입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알파와 알파 바의 곱이 1이고 베타와 베타 바의 곱이 1인 상태에서 알파와 베타의 합과 그 다음에 알파 바와 베타 바의 합의 곱이 3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합의 전체 켤레나 각각 켤레의 합이나 똑같은 거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알파와 알파바, 베타와 베타바 첫 번째 조건의 값들이 나오고 알파와 베타바, 알파 바와 베타의 곱이 3입니다 까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파 얘네들 계산을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 되죠. 1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산 결과가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 결론이 이제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바, 알파 바와 베타의 합이 1입니다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여기 모양을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걸 제시를 했냐면은 알파분의 베타가 2분의 P 뿔마 루트 QI 라고 일단 알려주고 P와 Q의 합을 구하세요가 이제 최종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의 모양이 일단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베타 바에 대한 거죠. 그래서 베타 바 대신에 베타분의 1을 쓰면 되겠고, 알파 바 대신에는 알파분의 1을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의 모양이 이제 바뀌겠죠. 베타 바 대신에 베타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베타분의 알파,
알파바 대신에 알파분의 1이 들어간가 알파분의 베타.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1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와 얘의 관계성을 봐야 되는데 이걸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우변에 있는 모양이 2차 방정식의 어떠한 근의 형태이잖아요. 2분의 p 뿔마 루트 q가 샬레근의 형태인 거니까.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스몰 x예요 라고 이름을 지어준다면은 얘가 지금 스몰 x인 거고 얘가 지금 그것의 역수인 x분의 1인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이 1입니다 라는 어떠한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식의 양변에다가 x를 곱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에요 라고 이제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근 x1이 뭐가 되는 거인 거야? 여기 알파분의 베타가 되는 거죠. 까지 괜찮습니까? 또는 이 방정식의 근 x가 알파분의 베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고요. 따라서 근의 공식으로 이제 x 값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니까 여기가 3i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값이 얘랑 똑같이 이제 매칭 시키시면 되겠고 p 대신에 1을 쓰면 되는 거고 q 대신에 3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와 q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예요 라고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서는 이제 제한된 어떠한 x 범위를 주고, 그 다음 fx 2차식을 제시를 해줬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가족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식에서의 최대 최소를 이제 고민하실 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이걸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었던 거고 마이너스와 2의 범위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도 아닌 값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꼭점이 나왔다 최소값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2a 마이너스 b의 값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꼭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구해져요. b는 2a 마이너스 2a요 라고. 자, 그 다음 나조건입니다. 나조건에서는 최대값이 언급이 되는데 지금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한 칸이고요. 플러스 2는 오른쪽으로 3칸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x가 2일 때 최대값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최대값이 얼마다 라고 나와 있나요? 9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가 9예요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대입해서 또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x다 2를 대입하셔서 식을 정리하면은 a제곱에 그 다음에 4a에 마이너스 6b에 그리고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게 9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질문은 a와 b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식의 구조를 봤더니 b 대신에 a에 대한 1차식을 넣어서 그냥 직접 a를 구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a를 구해 봅시다. b의 자리에 2a-2를 대입을 하면은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a제곱에 마이너스 8a 더하기 7이 0입니다가 될 거고 a의 값이 1 또는 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b는 0이 나올 거고요. a가 만약에 7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b는 1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둘의 합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0을 해서 1입니다 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에서는 지금 다항식 px랑 qx가 등장을 했어요. 자, qx는 3차다 라는 걸 일단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인데 나를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자, 나조건은 지금 x제곱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P2의 완전 제곱과 Q2의 완전 제곱의 합이 0입니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죠? 제곱의 합이 0이 된 거니까 P2도 Q2도 다 0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하나 찾아주시고, 그럼 이제 같은 논리겠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P-2의 제곱, Q-2의 제곱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다시 또 P-2와 Q-2도 0으로 같아야 될 거예요. 완전 제곱의 합이 0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두 개의 함수값들을 찾아내시고, 자, 그 다음이에요. 다조건에 대한 건데, 일단 나눴으니까 검산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px의 전체 제곱입니다. 얘는 문제에서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qx로 나눴고 몫은 x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 곱하기 px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QX가 문제에서 3차식이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가조건에서 QX가 3차라고 언급이 됐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거보단 차수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최대 2차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걸 찾았냐면은 P2가 0이고 P-2도 0인 걸 알았으니까 PX는 일단은 2차식이구나가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PX에 대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는 A 이렇게 될 거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의 형태로 일단 PX의 이름을 지어줍시다.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죠? px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아까 만든 저 식의 양변 제곱하시면 a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이게 px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qx 순서 바꿀게요. x 곱하기 q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px인 거니까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P3과 Q3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QX에 대한 값을 일단 찾아야 될 거예요. 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만 남기고 다 이항시킵시다. 그러면 X 곱하기 QX는 이항을 시켰더니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과 이항을 시켰더니 플러스 4A의 X제곱 마이너스 4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공통인수가 등장을 하죠. 인수분해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로 묶어주시면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로 하나가 묶이고 플러스 4A로 다시 묶이겠죠. 자, 이렇게 일단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x에다가 0을 넣어보는 거죠. 그럼 일단은 좌변은 0이 될 거고요. 우변은 x에다 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다시 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a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누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a가 0이 되려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입니다. 1 또는 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a는 px 2차식의 최고차항 계수였기 때문에 0은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a는 1입니다. 이렇게 하나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1이 되는 순간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에 다시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냥 곱하기 x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x 곱하기 qx가 이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서 x를 약분시키면 qx가 구해질 거예요.
qx는 x제곱 빼기 4의 x 곱한 식이 되겠죠.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qx를 찾았고요. px도 찾은 거죠. px는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a 대신에 그냥 1을 쓰시면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구했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q3과 p3과 q3의 합이에요.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3은 3을 대입했더니 9-4가 돼서 5가 될 거고요. q3은 3 곱하기 5가 되어서 15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다? 20입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에서는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1과 f4의 합, 그 다음에 절대값 f-2와 f4의 뺄셈식, 그 다음에 f0와 f1의 대소관계 세 가지가 일단 조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대값이 19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정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함수값이 f4예요. 그래서 f4에 대해서 좀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f4는 일단은 마이너스 f1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f4는 절대값 f-2랑 같아야 돼요. 자, 이때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의 범위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일단 f4는 0 이상이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f1이 0 이상인 거기 때문에 f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f4와 f1은 일단 뭐 0이거나 아니면 부호가 다르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 절대값 f-2는 당연히 0 이상일 건데 f-2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만약에 f-2가 양수였습니다. 또는 0 이상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f4와 절대값 f-2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f4와 f-2가 같아요. 그럼 2차 함수 fx에서 두 개의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꼭지점의 x좌표 또는 축의 방정식이죠. 둘의 평균값인 x가 1. 얘가 이제 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형들을 잡아볼 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에서 f0가 f1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근데 꼭점의 x좌표가 1이 되어버리면은 0은 f0의 위치는 f1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그려질 수가 없고요. 그러면 다시 위로 블록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럼 1이라는 값에서 이렇게 꼭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은 꼭점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f4가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4에 해당하는 값도 지금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위로 블록도 아니고 아래로 블록도 아니고. 그러면은 애초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f-2가 0 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f-2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부호가 결정이 됐으니까 절대값을 벗겨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f4랑 마이너스 f1이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같아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f1과 f-2는 마이너스를 취한 채로 이제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f1과 f-2가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때 뭐로 같아요? k로 같아요. 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은 우리는 fx식의 껍데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fx는 최고차 한계수는 몰라요. a라고 잡고요.
1과 마이너스 2를 지나가도록 식을 만드시고 그때 K라는 값을 갖도록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식의 껍데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인 최대값도 이제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 이 둘 다 아닌 그림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요. 이 상황이 되면은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고요. 둘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꼭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평균값이죠. 1과 마이너스 2의 합의 평균. 그렇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지금 뭐냐면은 0과 1에 대한 조건 만족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3에서부터 5까지가 제한 범위예요. 그러면은 마3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5는 여기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F5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5가 최대값 19예요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럼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19는 4와 7, 28A 플러스 K예요 라고 식을 하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관계식을 또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런 조건들 써보면 되겠죠. F1과 F4의 합이 0입니다. 그래서 F1 더하기 F4가 0이에요 라고 했을 때 F1은 K가 될 거고요. F4는 3, 6, 18A 플러스 K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K 플러스 9A가 0입니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봅시다. 얘와 얘 두 식을 빼면은 19A가 19입니다가 되어서 A가 1이 될 거고요. 그럼 A가 1일 때 K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fx식이 다 잡혔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마3이에요. 자, f마3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울게요. 자, f마3은 a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마3 빼기 1인 거니까 마4가 될 거고요. 마3 플러스 2니까 마1이 될 거고요. k는 마이너스 9고요. 그래서 4 빼기 9가 되어서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답형 2번입니다. 2차 함수랑 1차 함수 두 개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립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을 연립하게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의 두 근이 각각의 x좌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x1과 x2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x1과 x2의 곱은 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1번은 이제 요거죠. x1과 x2의 합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y1과 y2에 대한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y를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y1은 x1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직선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y1 대신에 x1 플러스 1, y2 대신에 x2 플러스 1을 쓰시면은 결과적으로는 x1, x2, x1과 x2의 합 그리고 플러스 1이 되어서 곱은 마이너스 2, 합도 마이너스 2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을 붙여서 마3이에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